안녕하십니까. 8장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7장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7장을 공부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상속이 지니는 문법적 특성입니다.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들은 그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멤버로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인플로이 프로블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컨트롤 클래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프로그램을 잘 못 만든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컨트롤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트롤 클래스를 아주 잘 디자인하는 방법들이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라는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이러한 학문들은 사실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이러한 학문들이 대학원에 있었던 학문인데 요즘에는 학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객체 지향 시스템이라는 과목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그 과목 이름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혹 여러분들이 학생이시라고 하면은 꼭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도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컨트롤 클래스의 설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꼭 그런 기법을 안 익혀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컨트롤 클래스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갖다가 담당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에서 제시되는 몇몇 컨트롤 클래스를 모델 삼아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7장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8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요. 상속의 추가적인 문법적 요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상속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고 장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적인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내용은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내용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제 뭐 템플릿, 예외 처리, 뭐 연산 작업으로도 이런 것들 남아 있는데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8장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상속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일단 먼저 상속의 조건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뭐 이서 관계와 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속의 조건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상속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뭐 이것이 바로 상속을 하는 이유다라고 제가 그냥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플로이 프로블럼 아시죠?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인플로이 프로블럼을 갖다가 해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 인플로이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속이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구나. 어떤 확장성의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로이 프로블럼을요,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텐데요.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퍼블릭 상속은 이서관계가 성립되도록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을 통해서 퍼블릭 상속, 그 다음에 프라이빗 상속, 그 다음에 뭐 프로텍티드 상속 각각의 상속이 지니는 의미를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상속 뭐 90% 이상이 아니라 뭐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속은 퍼블릭 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벌려놓지 말고요. 조금 얘기를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무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상속은 95% 이상이 퍼블릭 상속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냥 상속,
그냥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퍼블릭 상속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프로텍티드 상속, 프라이빗 상속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거 잘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상속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은 얘네들은 나중에 정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상속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퍼블릭 상속인데요. 그러한 상속은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7장에서 상속을 갖다가 몇 번 해봤는데 그 중에 이러한 예제가 있었습니다. person이라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tudent라는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있어서 student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기호로 상속을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이게 UML 기호로 상속을 의미하거든요. 자, 뭐 UML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면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그 단순한 기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스튜던트 클래스가 person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튜던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person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 둘을 상속의 관계로 묶었었던 예제를 우리가 7장에서 봤는데요. 이것은 적절한 예제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is어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student, 자, is a person.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학생은, 자, is어는 뭐뭇은 뭐뭇이다라는 뜻이죠. 학생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is어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person은 사람이고 student는 학생이죠. 자, 이게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듯한, 그것도 중학교 영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하니까 아마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학생은 사람이다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학생을 가리켜 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틀린 얘기 아니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자, is어 관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is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상속의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왜 is어 관계를 갖다가 성립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좀 예를 달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자, person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제를 제가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person 클래스는 student 클래스, 학생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이 되어지고 있고요. 누군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학생 클래스는 우리 학생 중에서도 보면은 그 근로학생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이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근로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근로학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를 상속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적절한 상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을 할 경우에 스튜던트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다 상속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person 클래스가 지니고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다 상속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서 그거 뭐 예를 들어 person 클래스도 정의를 하시고 student 클래스도 이런 형태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객체를 생성해 보면은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person 클래스의 객체가 더 클까요? 아니면 student 클래스의 객체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가 더 크겠죠. 자, 여기서 객체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얘보다는 얘가 무엇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성이 더 많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특성은 멤버 함수, 멤버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멤버 함수도 많아질 거고 멤버 변수도 더 많아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가 person 클래스보다는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을 해줄 거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사람 클래스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보통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를 갖다가 추상화시켜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죠. 뭐 철수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순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수와 순이의 특성을 갖다가 묶어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철수나 순이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펄슨 클래스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끔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범위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자, 얘는 모든 사람. 그럼 학생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추상화를 시켜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상이 누구가 되냐면 모든 학생이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대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뭐 다 학생이라고 그냥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간단하겠네요. 그죠? 그럼 근로학생은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그냥 모든 근로학생들을 갖다가 다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모든 근로학생. 자, 이렇게 지금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냈을 때하고요. 모든 학생을 기준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냈을 때하고 특성들이 어디서 더 많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요걸 얘기를 조금 달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10명의 친구들의 모든 이 10명의 친구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의 공통 분모를 뽑아내는 것이 5명의 친구들의 공통 분모를 뽑아내는 것에 비하면 크기가 어떨까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낸 것하고요. 5명, 그거보다 숫자가 적은 거죠.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다 뽑아내는 경우하고 어떤 것이 더 많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요. 자,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공통적인 특성을 우리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는 것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동생 이렇게 2명의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 아주 간단하죠. 뭐 이름을 지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또 만으로 또 나이가 있어야지 또 발급이 되니까 뭐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특성만이 존재를 할 거라고요. 근데 학생의 경우는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지닐 뿐만 아니라 왜?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뿐만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부를 한다는 공부에 관련된 특성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근로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로학생의 경우에는 근로학생도 학생이잖아요. 그죠? 학생이자 사람이죠. 예를 들어 근로학생을 가리켜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근로학생도 사람이죠. 근로학생을 가리켜 넌 학생이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입니다. 역시 근로학생도 사람이죠. 학생이죠. 근로학생은요. 사람의 특성도 지니고 우리가 현실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의 특성도 지닐 뿐만 아니라 근로학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능도 지녀야 되냐면은 학교에서 근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자, 일이라는 특성을 추가적으로 더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현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범위는 좁아지지만 기능은 어떻게 되죠? 기능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기능은 커지고 범위는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범위가 좁아지면 기능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범위가 좁아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관계가 무엇으로 형성이 돼야 되냐면 자, is와 관계로 형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은 사람이다. 성립되죠. 근로학생도 역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학생은 학생이다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서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특성들이 더 많아져요. 자, 특성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멤버 함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것이 C++의 상속적 특성과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서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그 상속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작성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C와 C++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원론적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상속관계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다 더 구체화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화되어지죠? 사람 중에서도 학생, 보다 그 범위가 구체화됐어요. 학생 중에서도 근로학생, 구체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올라갈수록 일반화되어지는 겁니다. 보다 일반화되어진다. 근로학생도 학생이죠. 일반화시킨 겁니다. 학생도 사람이죠, 역시. 근로학생도 학생이고 학생도 사람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화되는 겁니다. 혹은 특수화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발음이 안 좋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화를, 그 다음에 구체화, specializa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용어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성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서 관계를 성립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서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특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특성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로서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자, 베이스 클래스는 드라이브드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는요, 드라이브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특성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성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서 관계로 상속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조금 못마땅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강의가 좀 길어질까봐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은요, 정말 쉽게 그 다음에 조금 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도 저도 오프라인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원론적인 거고 저도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하지만 어렵다고 하시면은 어려운 만큼 노력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고생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접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원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잘못된 상속의 예를 통해서 이서 관계가 왜 반드시 성립돼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펄슨 클래스가 예를 들어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하면 얘는 분명히 이서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펄슨은 학생이다.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다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분명히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 코드로 옮겨 놓습니다. 학생의 특성 뭐가 있죠? 뭐 스터디, 공부한다.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펄슨 객체를 갖다가 5개 생성을 하면은 이 경우에 5개의 펄슨 객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스터디라는 기능을 갖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그죠? 근데 펄슨, 우리가 펄슨 객체를 생성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디라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상속관계를 이렇게 묶어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요, 현실 세계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면 그 프로그램은 난해한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서 관계는 반드시 성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럼 이서 관계만 상속을 대표하느냐? 물론 해서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